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쉐인입니다. 네, 머니 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증시들 또 하루 만에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횡보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는가 싶더니 오장 들어서면서는 상승폭을 조금씩 더 확대했고요. 러셀 2000 지수는 1% 넘게 올랐습니다. 국채금리가 연중 최저치 수준까지 장중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야기시켰던 가장 큰 요인은 FOMC 의사록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결국 9월에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강력한 시그널이 나왔고요. 또 예정되어 있는 파월 의장의 발언 속에서 25bp가 아니라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50bp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영향으로 어쨌든 시장은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0.4% 오르면서 5,620선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도 0.57% 강세 보이면서 17,900선, 그리고 다우 지수는 0.14% 상승하며 489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9월 금리 인하에 계속해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애당초 파악됐던 것처럼 뜨거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간밤에 그 데이터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당국의 비농업 고용 수정치가 나왔습니다. 81만 8천 명을 기존보다 줄여냈는데요. 종전에 발표됐던 수치 290만 명보다 약 30%가 낮은 숫자라고 합니다. 30%의 하향 조정폭 2009년 이후에 가장 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죠.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그 잭슨홀 미팅의 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된 거고요.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흘러갈 경우에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그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의사록까지 더해지면서 9월의 금리 인하 더욱더 확실시 되는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채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고용보고서 그리고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뉴욕 증시에 훈풍을 가해줬었던 간밤이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4.1bp 내린 3.79%가 나오면서 지난해 7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전체 시장 맵을 보면서 분위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승했던 만큼 초록불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근데 M7 종목들은 좀 혼조를 보였던 부분이 살짝은 아쉽습니다. 일단 시총 다시 한번 2위 자리를 탈환한 엔비디아의 주가부터 먼저 보자면요. 0.98% 올라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속해서 2, 3위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종목 가운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주가 움직임이 최근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이제 종전에 행동주의 헤지 펀드에 붙었다라는 그런 얘기 플러스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 그리고 정부에서 또 보조금 지급받는다라는 내용까지 전달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인텔의 주가도 2% 넘게 올랐고요. 퀄컴의 주가, AMD도 함께 올랐습니다. 반면 브로드컴만 소폭 하락 구간에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애플과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과 각각 기록했고요. 구글의 주가는 0.8% 하락, 그리고 메타의 주가가 1% 넘게 올랐고 아마존도 0.69%, 테슬라의 주가도 0.98% 올랐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오늘 가장 주요했던 종목은 여기 이미소비재 안에서 TJX라는 브랜드인데요. 여러분 미국 여행 가셔서 어디 TJX 매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렛 매장인데 아울렛 타운처럼 그렇게 큰 게 아니라 각각의 도시만의 아울렛 매장으로 굉장히 또 미국 국민들도 많이 찾는 그런 곳인데요. 매출의 증가세 그리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는 6%대 강한 상승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동안 고전에 면치 못했던 CEO를 뺏긴 치폴레의 주가가 3%대 넘는 반등 보였고요. 스타벅스는 반면 0.25%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도 좋았지만 바로 아래에 있는 타겟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10% 넘는 급등은 당연히 그 배경이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또 다른 종목군들 좀 보자면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헬스케어 쪽 일라니니가 어제의 짙은 상승 그리고 오늘 간밤 사이에는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스
존슨이나 머크 등의 종목들도 1% 미만이지만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금융주 움직임들이 좀 부진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부진한 모습들이 웰스파고가 1%대 하락 보였고 시티그룹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가장 좀 크게 하락하면서 2%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어느새 2분기 실적 막바지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소매 판매 업체들이 줄줄이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타겟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식료품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서 할인 조치를 취했었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직전 분기에서 3%, 4% 계속해서 매출이 감소했다가 이번에는 매출이 대폭 늘었고요. 254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 34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객의 매장 방문 수도 늘었는데 다만 인당 구매 규모는 줄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타깃의 주가가 간밤 껑충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장대 양봉을 그렸고요. 160달러 가까운 수준에서 11% 상승한 숫자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메이시스 보겠습니다. 메이시스는 다른 행보를 그렸습니다. 백화점 불경기 속에 스토어 수를 메이시스는 계속해서 줄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8%가 줄었다고 합니다. 매출액, EPS 모두 다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다고 하는데 메이시스, 미국에 굉장히 그 할인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급 의류나 액세서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저소득의 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부 카테고리에서 더 많은 할인 정책을 취했다 보니까 매출의 감소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전 거래에서부터 메이시스는 하락세였습니다. 7%의 하락세 보였었고요. 정규장에서는 무려 12%의 하락세로 15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TJX 컴퍼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맵으로도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주당 순이익,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이던스 또한 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기대감을 한껏 키웠는데요. 3분기 매출이 2%에서 3%로 상향 조정됐고요. 세전 이익률 11.8%에서 11.9%로 올렸고요. 희석 주당 순이익은 1.06달러에서 1.08달러가 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6%가 넘는 상승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6% 상승한 120달러에서 장 종료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리콜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모델 X 제품 9천여 대로 알려졌고요. 2016년식 모델 X의 루프 조각이 차량에서 분리가 될 수 있는 문제가 그 결함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2020년에도 처음 인지가 됐었고요. 리콜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다시 한번 추가 리콜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 리콜을 취한 바 있었지만 이 기기적인 생산적인 문제 결함에 있어서 리콜을 한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그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정규장에서 올랐습니다.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223달러에서 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매일매일 업로드되는 자세한 영상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 포인트 열어볼까요? 확실해진 9월 금리 인하. 어제 FOMC 회의록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게 됐는데요.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의 참가자는 경제 데이터만 예상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다음 회의에서 금리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위원 중 몇몇은 지난 7월에 이미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기도 했고요.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제이미 콕스는 오늘 공개된 연준 의사록은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모든 의심을 제거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토로의 애널리스트 역시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만 인하폭은 일부 투자자들이 기대한 것처럼 50bp가 아니라 당초 예상대로 25bp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B컷을 단행할 가능성도 남아있기는 하지만요. 이 인하폭을 보다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가 구체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의 발언에 따라서 또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은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 드릴 텐데요. 시장의 이제 기대치가 다시 한 번 더 50bp 쪽으로 옮겨붙은 만큼 비슷한 뉘앙스가 나오게 된다며 또 밤사이에 뉴욕 증시의 폭등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입뉴스 오늘도 4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입뉴스는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라면 과연 어떤 얘기일까요? 소비 관련한 기업들의 얘기입니다. 밤사이 소비 관련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메이시스나 타겟 등의 소매업체들은 대선 기간에 소비가 좀 증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레이스 중에서 쇼핑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대선 수혜주 작용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메이시스, 타겟 등 소매업체들이 대선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쇼핑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시스의 토니 스프링 CEO는 자사 매장이 현실 도피와 또 오락을 제공한다고 말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겟의 CCO인 릭 고메즈 역시 소비자들이 일상 스트레스를 벗어나고자 쇼핑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과연 이 기업들이 대선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이나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소비로 또 실적 내용이 좀 달라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입 뉴스 이어서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픈 AI 규제 반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AI 안전 규제 법안 관련한 논쟁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빅테크 AI 산업과 안보 저해다라면서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콧 위너 의원은 AI 규제 법안은 상식적인 안전 기준이다라고 또 재반박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떠한 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인공지능 안전 규제 법안인 SB 1047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 규모와 비용을 초과하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안전 기준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픈 AI가 이 규제안에 대해 AI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또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차원의 규제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의원은 이 법안이 AI 모델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이 상식적인 안전 기준이라며 비난을 나섰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한입뉴스 세 번째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한 멀티 확장. 맥도날드가 영국과 아일랜드 지역에 거액의 투자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또 신규 매장의 오픈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맥도날드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 과연 어떠한 성과를 내게 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맥도날드 소식 확인해 볼까요? 네, 맥도날드가 향후 4년 동안 영국 및 아일랜드 지역에 10억 파운드, 약 13억 달러죠. 이 정도를 투자해서 신규 매장을 열고요. 또 2만 4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0개 이상의 신규 매장을 개설하고 또 1,500개 이상의 기존 매장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매장 형식을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글로벌 확장 전략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우버 소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좀 볼까요? 믿음직해진 우버.
피치에서 우버의 투자 등급을 트리플 B로 책정을 했습니다. S&P나 뭐 이런 데는 지금 BB 플러스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지금 상향 조정을 한 건데요. 정크 본드에서 탈피하면서 차입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피치 레이팅스에서 이 우버에 대해 투자 등급의 신용 등급을 책정했습니다. 트리플 B 등급을 매겼는데요. 또 다른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 레이팅스가 8월 16일 우버의 채권을 BB 플러스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상향 조정한 이후에 나온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BB 등급 이하의 채권은 정크본드라고 불리는데요. 이 등급을 면함으로써 우버는 앞으로 차입 비용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 뉴스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포드가 전기차 관련한 전략을 수정했다라고 하는데 이전에 뭐 생산량 줄이고 하는 것 외에도 뭐 새로운 게 생겼을까요? 네, 조금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기차 수요의 둔화에 대응해서 포드가 전기차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자본의 최적화를 위해서인데 21일 포드는 순수 전기 3열 SUV 프로젝트를 전격 취소에 나섰습니다. 3열 SUV란 차량 내부 좌석이 세 줄로 배열된 SUV로 7인승 또는 8인승에 해당을 하는데요. 대신 포드는 이 3열 SUV에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진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취소된 만큼 포드는 이를 비용에서 떨궈야 하는 숙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자동차 기업은요, 전기 3열 SUV 제조 자산을 생각하기 위해서 약 4억 달러의 특별 비현금 비용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포드는 이런 조치로 인해 최대 15억 달러의 추가 비용과 또 현금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대규모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포드는 전기차 제품 개발에 속도를 늦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포드의 전기차 계획 포트폴리오에 따르면요. 포드는 2026년에 새로운 전기 상용밴을 먼저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 2대의 새로운 픽업 트럭과 또 경제성이 있는 차량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즉 2026년부터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이 등장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 뭐 출시 시기를 좀 늦추는 전략도 펼친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를 늦추면서 뭔가 좀 약간 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당분간은 새로운 전기차 모델의 수익성이 좋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요. 2, 3년 전만 해도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내놓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기차 업체들이 속도 조절에 조금 나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포드는 오늘날의 전기차 소비자들은 얼리 어답터보다 비용에 더 민감하며 자택 충전을 통해 연료비와 시간 모두를 절약할 수 있는 이 실용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찾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향후 12개월 동안 시장에 출시될 수많은 전기차와 또 늘어나는 규정 준수 요건과 맞물려서 가격 압박을 증폭시켰다고 전했는데요. 새로운 전기차를 통해서 수익성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포드의 CFO는요, 모든 신모델 출시 후 첫 12개월 이내에 플러스 EBIT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제품 및 기술 로드맵 등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또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늘리기보다는 수익을 내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포드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중국 경쟁 업체들이 수직 통합, 또 저비용 엔지니어링, 첨단 배터리 기술, 디지털 경험 등 여러 유리한 비용 구조를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포드가 전기차의 수익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조금 장기적인 흐름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자면 포드의 최근의 주가의 움직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드의 주가는 21일 1.59% 상승하면서 10.85달러의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포드의 주가는 10.77%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전의 모습을 하반기에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캐즘 구간에 있어서 각 전기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새로운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GM과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쪽에 있어서도 뭐 점유율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 뉴스는 타겟 소식입니다. 2분기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와, 주당 순이익이 무려 40% 넘게 증가가 됐네요. 네, 타겟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미국의 대형 소매 유통기업인 타겟이죠.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타겟은 2분기에 254억 5,2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수치인데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36.6% 늘어난 16억 3,500만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희석주당 순이익은 2.57달러였는데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년 동기보다 42%나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타겟의 매출은 그리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수익성은 극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더 긍정적인 건 이번 실적이 월스트리트의 전망보다도 훌륭했다는 겁니다. LSEG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각각 252억 1천만 달러와 2.18달러였습니다. 타겟의 브라이언 코넬 CEO는 우리의 성장은 전적으로 매장과 또 디지털 채널의 트래픽, 그리고 당일 배송 서비스의 성장에 의해서 주도됐다고 밝혔고요. 또한 재량 카테고리, 특히 의류 부문에서 개선된 추세를 보였다고, 또 뷰티 부문에서도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양한 부분에서 매출 증가도 나타났지만 그 매출 증가의 폭은 미미했고 이 실적 내에서 이 주당 순이익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타겟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 굉장히 또 유명한데 2분기 배당금은 얼마나 될까요? 네, 2분기에 배당금도 늘리고 또 자사주도 매입하는 좋은 소식 가져오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타겟의 2분기 배당금은 5억 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4억 9,900만 달러보다 2%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당 배당금이 1.9%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인데요. 타겟은 배당왕 종목 중 하나입니다. 배당왕은 50년 이상 주당 배당금을 유지하거나 늘려온 기업들을 의미하면서 배당에 있어서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의미하죠. 또 2분기 동안 타겟은 1억 5,500만 달러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했는데요. 2분기 말 기준 타겟은 약 95억 달러의 잔여 매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대규모 자사 매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이던스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던스는 다소 보수적이었는데요. 타겟은 3분기 동일 점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에서 2% 사이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기대되는 조정 주당 순이익은 2.1달러에서 2.4달러 범위고요. 다만 타겟은 연간 조정 주당 순이익의 범위를 기존 8.6달러에서 9.6달러에서 이 9달러에서 9.7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타겟의 주가도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와, 밤새 엄청 올랐죠. 네, 타겟의 주가 밤새 급등하는 모습 네. 보였는데요. 11.2% 상승하면서 159.25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좋은 분기 실적 덕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에 모건 스탠리는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18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네, 밤사이 나왔던 다양한 소비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은 메이시스 같은 백화점 기업은 좋지 않았지만 타겟 같은 이런 생필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실적 계속해서 좋았다라는 점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 매일매일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